키라와 톨의 상황을 모르는 일행들은 계속해서 교신을 보내보지만 응답할 리가 없는 그들을 결국 전투 중 행방불명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아크엔젤은 적군 파일럿 중 버스터를 조종하는 디아카 엘스먼을 포로로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파일럿을 둘이나 잃었기 때문에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서운 속도로 추적해오는 자프트의 증원군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키라와 톨을 찾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떠나면서도 제발 둘이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에 오브의 인명구조 요청을 보내는 아크엔젤. 카가리는 소중한 친구인 키라를 찾기 위해서 직접 싸움이 벌어졌던 섬으로 찾아오지만 그곳에서 키라가 아닌 아스란을 찾게 됩니다. 깨어난 아스란에게 총을 겨누며 키라의 행방을 묻는 카가리에게 아스란은 자신과 키라가 어렸을 적부터 친구라는 것과 본인이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키라가 죽은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를 죽인 것이 친구라는 말에 카가리는 펑펑 울면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친구를 죽였냐고 멱살을 잡아 올리자 아스란 또한 비참한 기분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키라에게 몇 번이나 플랜트로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키라는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엔 동료였던 니콜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자 쓰러뜨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죽였다고 복수하고 죽임당했다고 또다시 복수를 반복한다면 그 끝엔 정말로 평화가 찾아오는 걸까요? 그런 생각들을 뒤로한 채로 카가리는 마중 나온 자프트에게 아스란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시각 남자친구인 톨을 잃게 된 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 미리아리아는 함내 의무실로 향하던 중 디아카를 만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 심술이 난 그는 마침 괴로운 표정을 짓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남자친구라도 죽었느냐고 조롱했는데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디아카의 실언으로 이성을 잃은 미리아리아는 그를 없앨 작정으로 공격했지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친구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자 분노가 머물었던 마음은 이내 슬픔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충격을 잊지 못하고 절규하는 미리아리아를 보고 있자 디아카 또한 아스란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적과 싸워왔던 일들이 그가 모르는 누군가의 행복을 짓밟고 소중한 것들을 빼앗음으로써 얻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마침내 목적지인 알래스카로 도착한 아크엔젤은 그동안 소중하게 지켜왔던 스트라이크 건담의 전투 데이터를 본부에 넘겨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아크엔젤에게는 오히려 더욱 비참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데이터를 건네봤자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본부에서는 아크엔젤을 알래스카 본부의 수비군으로서 재편성하고 아직 이용할 가치가 있었던 무우라 프라가와 나탈 버지를 그리고 프레이 알스터만을 다른 부대로 보내게 됩니다. 한편 플랜트 평유에서는 평화적으로 전쟁을 마무리짓길 바랬던 시겔 클라인 최고의장의 뒤를 이어 급진파 패트릭 자라가 새롭게 최고의장이 되었습니다. 서둘러서 내추럴들을 몰살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싶었던 그는 지구의 요충지를 공략하기로 한 기존 작전을 비밀리에 수정하고 본부인 알래스카에 갑작스러운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요충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병력이 본부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소수의 알래스카 수비군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밀리에 계획한 작전이었음에도 어째서인지 지구군의 본부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정보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자프트를 몰살시킬 끔찍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라가는 자신을 라미아스와 아크엔젤이 있는 수비대에 합류시켜달라고 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셔틀을 등지고 본부를 찾아가지만 이미 지구군 본부는 텅 비어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없는 빈자리 모니터를 지켜보던 프라가는 지구군의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확인하곤 빈 전투기를 몰고 필사적으로 아크엔젤에 돌아와 라미아스에게 당장 이곳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쳐다보는 라미아스에게 그는 본부가 더 이상 쓸모없어진 부대들을 미끼로 사용해서 알래스카 지하에 준비해둔 자폭장치를 가동시켜 자프트는 물론 수비군들까지도 함께 전멸시키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적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로 맹세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참아냈습니다. 모두가 바보라고 불러도 가슴에 새겨진 마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들을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질 않았던 이들이 적이 아닌 아군의 손에 의해 죽게 될 줄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진심으로 충성하는 군인들을 한낱 소모품 따위로 보면서 편안한 책상에 앉아 훌륭한 작전이라고 생각했을 지휘관들을 생각하자 필사적으로 본부를 방어하던 아크엔젤의 모두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함장인 라미아스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밀려드는 적들을 뚫고 폭발의 반경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자프트 군의 손에 당하기 직전 아크엔젤을 구해주는 모빌슈트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전장을 누비면서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적들을 무력화시키는 키라.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라미아스로부터 자폭작전에 대해 알게 되자 그는 지구군과 자프트 양측의 사실을 전하며 퇴각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점령이 눈앞인 상황에서 자프트는 적인 키라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고 결국 이미 알래스카 깊숙이 침투한 자프트군의 80%가 자폭 공격으로 인해서 그대로 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아크엔젤은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키라를 만나 그동안의 일을 듣게 됩니다. 이전 아스란의 자폭 공격에서 극적으로 탈출했지만 폭발 반경에서 멀어지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폭발에 튕겨나가 섬의 외딴 곳으로 떨어진 키라를 마침 근처에서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던 라크스의 측근에게 발견돼 플랜트까지 옮겨준 뒤 그녀의 집에 숨겨져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깨어난 키라에게는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와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비참함을 경험하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싸웠던 것인지 전혀 모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알래스카가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키라는 지구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그에게 라크스는 또다시 자프트와 싸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프트도 지구군도 아닌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키라를 믿고 핵을 에너지로 사용하여 스트라이크의 4배가 넘는 힘을 가진 자프트의 최신의 건담 프리덤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키라의 얘기를 들은 아크엔젤의 동료들은 아군을 방패로 자폭작전에 이용하는 지구군의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살아남은 목숨을 이끌고 다시 지구군에 돌아가봤자 전투 중 탈영으로 총살을 당할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라던 꿈을 실현하는 국가, 바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오브로 전향하게 됩니다. 한편 프리덤을 넘겨준 것으로 인해 플랜트의 반역자가 된 라크스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약혼자인 아스란이 그녀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도리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냐는 말을 듣고 아무런 말도 못하는 아스란은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저스티스 건담을 타고 키라가 있는 지구로 내려가게 됩니다. 플랜트에서는 알래스카 공격의 대실패로 인해서 패트릭 자라의 통치력을 의심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평을 잠재우고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은 병력들을 끌어모아 다시 한번 복수하기 위해 진격하는 자프트. 지구군은 스트라이크 건담의 전투 데이터를 토대로 만든 내추럴용 모빌슈트를 선보였지만 준비를 많이 해온 자프트에서는 강력한 전자기파 장치를 작동시켜서 모빌슈트는 물론 우주 발사장치나 전기장치의 회로를 망가뜨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미리 전자기파에 대한 대비를 해놓은 자프트와 달리 이런 류의 공격을 처음 당해본 지구군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무력화되었습니다. 싸울 무기가 없어진 지구군 병사들은 차례차례 항복했으나 알래스카 전투로 많은 동료들을 잃었던 자프트 병사들의 분노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서 항복해오는 이들을 포로로 잡지 않고 모조리 몰살시키는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지구군이 운용했던 마지막 우주발사 장치는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 우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대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지구군의 우주 거점인 달기지가 보급을 받지 못해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점령당할 것이고 그 결과 플랜트로 공격해 나아갈 거점이 없는 지구군은
수비밖에 못하는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기에 급히 다른 우주 발사 장치를 빼앗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남아있는 2개의 우주 발사 장치로 동시에 공격을 나서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중립국인 오브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브를 공격해오는 지구군을 막기 위해서 오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어했습니다. 아크엔젤과 프리덤 그리고 수리되어 내추럴용으로 개조한 스트라이크 건담을 프라가가 맡고 비밀리에 양산해온 오브의 모빌슈트 부대와 함께 싸웠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오브가 강력한 국가일지라도 전 세계를 연합으로 구성한 지구연합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지구군은 코디네이터에게 승리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부작용이 벌어지는 대신 큰 힘을 주는 약물을 사용수들에게 주입시켜서 짧은 시간 동안 코디네이터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끔찍한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빌 슈트전으로는 상대할 자가 없다고 생각했던 프리덤을 약물 병사들이 수적인 우세로 압박해오자 키라도 아크엔젤도 점점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힘이 되고자 전투가 벌어지기 전 포로에서 해방된 디아카는 오브 기지에서 자신이 타던 버스터 건담을 탈취해 아크엔젤을 도왔습니다. 비록 적이었지만 포로 생활 중 겪었던 일로 그 또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키라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아스란까지 저스티스 건담으로 가세하여 싸웠습니다. 이들의 활약으로 전투가 길어지자 약물 병사들의 효과가 끝나고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부작용이 찾아오자 지구군은 일시적인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는 부상자들의 신음소리만 들려오는 와중 아스란과 키라는 조종석에서 내려와 처음으로 적이 아닌 친구로서 서로를 마주보게 됩니다. 서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이대로 가다간 어느 한쪽이 멸망하지 않고는 전쟁을 끝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싸우겠다는 키라의 말을 듣고 아스란도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잠시 생각의 시간을 갖던 중 또다시 약물을 복용하고 달려드는 지구군. 사실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 번의 전투는 이길지 몰라도 쉬지도 못한 채 끝도 없이 공격해오는 적들에게는 파일럿들의 몸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싸웠던 이유는 당장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지구군에 편입하더라도 결국 플랜트로 공격하러 갈 것이었고 반대로 플랜트에 편이 된다면 지구군을 공격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질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중립국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비록 현재는 불가능했지만 자신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시민들을 탈출시킨 뒤 주력 부대를 우주로 보내고 수장인 우즈미 아스아를 비롯한 소수의 수뇌부들만이 남아서 지구군의 발목을 잡기 위해 자신들의 우주 발사 장치와 함께 자폭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그녀를 위해 키라와 아스란이 위로해 주러 왔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이 그 무엇으로 위로가 될까요? 이제 아크엔젤과 오브군들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논의하던 중 플랜트의 최고 의장을 아버지로 둔 아스란은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자푸트로 향했지만 환영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적에게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기밀이 들어간 저스티스 없이 몸만 돌아온 아들이 언제까지 무의미한 전쟁을 지속할 것이냐는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패트릭은 당연히 내추럴들을 전부 몰살시켜서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아스라는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대방을 몰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패트릭을 저지해보려 했으나 오히려 어깨에 총상을 당하고 신문을 위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시각 플랜트의 반역자가 돼버린 라크스는 도필 생활을 하며 그녀와 함께 평화를 위해 싸우자고 생각했던 조력자들을 서서히 모아가던 중 아스란마저 반역죄로 끌려가게 된 것을 알게 되어 중간에 그를 납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군 내부까지 세력을 키워갔던 그녀는 키라의 손에 죽은 줄 알았던 바르트펠트 대장을 필두로 프리덤과 저스티스의 전용 우주함으로 만들어진 이터널을 탈취해 플랜트에서 탈출하여 아크엔젤과 오브의 전함이 있는 곳으로 합류합니다. 이로써 평화를 바랬던 지구군, 자프트군, 오브군이 다같이 마음을 모아 삼척 동맹을 결성해서
우주에 버려진 콜로니로 모이게 됩니다. 서로 모인 이들은 다시 한번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단 한 사람, 아스란만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속상한 것이죠. 카가리는 풀이 죽어있는 그를 위로하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위로해주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제 다시는 아버지와 만날 수 없는 카가리는 본인도 힘들고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아스란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눈물을 참고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배려하고 위로해주는 과정에서 아스란과 카가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편 지구군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함장이 된 나탈 버지룰은 반 코디네이터 단체 블루코스모스의 리더인 무르타 아즈라엘과 함께 아크엔젤급 2번 함인 도미니온을 이끌고 반역자인 아크엔젤을 공격해 왔습니다. 기술장교 출신인 라미아스와 달리 버지룰은 사관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여준 전투장교였기에 초임 함장임에도 불구하고 아크엔젤을 크게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둘의 싸움이 치열해지던 중 몰래 공격할 기회를 엿보던 자프트의 크루제 부대는 특기인 기습작전을 위해서 크루제와 이자크가 함께 삼척동맹의 본거지인 콜로니로 잠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눈치챈 프라가가 지구군과의 싸움을 키라와 아스란에게 맡기고 디아카와 함께 크루제의 모빌시트와 맞서 싸웠습니다. 앞에서는 도미니온이, 뒤에서는 크루제가 공격해오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었지만 키라와 아스란이 힘을 내주어 도미니온을 퇴각시킨 뒤 곧바로 프라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수세에 몰린 크루제가 망가진 모빌슈트를 버리고 버려진 건물로 은폐하여 키라와 프라가는 총을 들고 추격하였습니다. 곳곳에 역겨운 실험체와 실험기구들이 보이는 이 건물에서 마치 늪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크루제. 그는 이곳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여기가 과거 인간 유전자 연구소, 즉 코디네이터를 생산했던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키라의 친부였던 히비키 박사가 코디네이터를 뛰어넘는 슈퍼 코디네이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실험체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키라 야마토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 과거 프라가의 아버지인 아리다 프라가는 자신의 막대한 권력과 재력을 믿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히비키 박사를 통해 본인의 클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크루제가 수명이 굉장히 짧은 부작용을 갖고 태어나자 버리려고 했고, 그것에 앙심을 품은 크루제는 저택에 불을 질러 아리다 프라가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복수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생명을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지는 이런 오물로 범벅된 더러운 세상에서 그 더러움의 원흉인 인간 자체를 없애버리자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후 파일럿이 되어 군 상층부의 신뢰를 얻고 플랜트의 패트릭 자라와 블루코스모스의 아즈라엘 사이에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뒤에서 조종한 진정한 흑막이 바로 크루제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키라와 프라가가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노려서 크루제는 탈출한 뒤 기습작전을 포기하고 삼척동맹과 전면전을 펼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고 있는 크루제 옆에는 어째서인지 아크엔젤에서 다른 부대로 전속을 명령받았던 프레이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알래스카의 자프트가 공격해왔을 때 크루제에게 포로로 잡혔던 프레이는 지금껏 그와 동행하며 자프트 군에 있었는데 삼척동맹을 공격하기 전 크루제는 프레이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마치 자신도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인 척 프레이를 속이면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열쇠가 있으니 지구군에게 넘겨준다면 반드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해주며 프레이를 포로 반환의 명목으로 지구군에 돌려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준 것은 전쟁을 끝내는 평화의 열쇠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걸 없애버릴 지옥문의 열쇠였습니다. 지구군인 도미니온에 수용된 프레이를 통해서 전쟁을 끝낼 열쇠라는 디스크를 열어본 아즈라엘은 기뻐서 눈물을 흘릴 것만 같았습니다. 디스크 안에는 서로 사용을 금지하자고 협정을 맺었던 핵으로 프리덤과 저스티스를 만들었다는 정보와
그 기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지구군 또한 그간 아무런 쓸모도 없이 매장되어 있던 엄청난 양의 핵무기들을 전부 꺼내들어 플랜트로의 마지막 총공격에 돌입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자프트군은 멍청한 지구군이 아무런 작전도 없이 본인들의 난공불락 요새를 공격해오자 늘 하던 대로 수비에 나섰지만 아무리 튼튼한 요새도 수십 발의 핵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프트의 요새들이 핵으로 손쉽게 터져나가는 것을 보며 자신감을 얻은 아즈라엘은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급기야 코디네이터라는 뿌리를 뽑기 위해서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플랜트에 핵공격을 감행하는 정신나간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키라와 아스란의 활약으로 수백 발의 핵을 모조리 격추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언제까지고 수비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자프트에선 이제껏 인도적인 측면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제네시스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핵무기 기술을 최고로 발전시켜서 완성한 제네시스는 어마어마한 핵에너지를 응축시켜서 카트리지를 통해 한 번에 발사시켜 궤도상의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드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 엄청난 숫자로 공격해온 지구군을 단 한 번의 발사로 40%를 괴멸시켰습니다. ニュートロンジャマーキャンセラー起動。ニュークリアカートリッジを激アツ位置に設定。全システム接続。オールグリーン。思い知るがいいナチュラルども。この一撃が我らコーディネーターの創世の光とならんことを。発射！ 이것을 바라보며 지구군과 자프트군 그리고 삼척동맹의 모두가 핵미사일 정도는 아이들의 귀여운 장난처럼 보이게 만드는 제네시스의 위력을 보곤 충격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반절가량의 병력을 잃고 수많은 병사들이 부상으로 신음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즈라엘은 퇴각하긴커녕 결국 본진을 먼저 깨부수는 게 이기는 것이라며 이미 전투 능력을 상실한 병사들을 몰아세워 재차 플랜트의 핵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이미 이성적인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아즈라엘을 보자 참을 수 없었던 버지룰이 그를 말려봤지만 정신을 못 차린 아즈라엘은 도리어 그녀에게 총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버지룰은 총에 맞아 팔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폭주하는 아즈라엘을 막았지만 거듭된 총상으로 인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을 막는 것이 모두 사라졌지만 이미 함선에 있던 부하들은 전부 탈출해버렸습니다. 명령에 따를 사람들이 아무도 없자 초조해진 아즈라엘은 뭐라도 하나 공격하겠다며 발버둥을 치다가 하필이면 바로 눈앞에 있던 아크엔젤을 조준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계속된 전투로 망가진 아크엔젤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미니온으로부터 날아오는 공격에 모두가 질끈 눈을 감았던 순간 프라가의 스트라이크는 전우들과 그가 사랑하는 라미아스를 지키기 위해서 아크엔젤 대신 공격을 받아내고 부서졌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누군가는 평생의 친구를 잃고 누군가는 지키고자 맹세한 것을 잃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어가는 이 전쟁 속에서 죄 없는 사람들과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까지 모조리 없애버린다면 그 끝엔 정말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곧바로 반격해서 도미니온에 타고 있던 아즈라엘을 없앴지만 아크엔젤의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싸울수록 무언가를 지키긴커녕 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네시스의 강력한 위력으로 인해서 지구군은 대부분 괴멸된 상황. 사실상 자프트는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트릭 자라는 내추럴을 모조리 없애야만 이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표를 지구로 바꾸고 제네시스의 발사 준비를 명령하는 패트릭에게 지구의 생물 50%가 사라질 것이라며 만류하는 부하를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두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큰 전투를 이겨서 이제야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최고의장은 내추럴이 모두 죽을 때까진 끝난 것이 아니라며 직접 제네시스를 가동하다가 자신 또한 쓰러진 부하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렇게 양군의 전쟁을 주도했던 무르타 아즈라엘과 패트릭 자라가 없어지고 그 뒤를 이어 평화를 원하는 온건파 지도자들이 들어서자 지구와 플랜트는 정전협정을 맺고
서로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던 전쟁을 비로소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난 이들은 그저 말없이 울고 서로를 안아주는 것밖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추럴과 코디네이터 둘의 태어나는 방법은 사뭇 달랐지만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들 자신들이 소망하는 미래를 위해서 그토록 상처받고 싸우면서도 미래 우리들의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신념을 지킨 결과 그것이 옳던 그른 결과이던 키라의 세상에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담 시드 속에서 빠져나와 현실의 우리도 어딘가 많이 닮아있는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목적은 제각각이었지만 분명 다음에 태어날 세대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젊음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평화를 바랬던 그들의 소망과 달리 지금의 세상에선 평화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새로운 범죄가 일어나며 새로운 종류의 증오와 복수가 또 다른 혐오와 원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건담 시드의 인물들이 무엇 때문에 그리도 마음이 아팠는지, 무엇을 다음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마저 잃어가며 싸웠는지 한 번쯤 돌이켜보는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요?